현대미술 표현융합 작가 이임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언급할 부분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대체 무엇을 인문학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사상과 철학, 인문학에 관한 책은 정말 많이 읽었는데 한 가지 계속해서 잠재해 있는 머릿속에 의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인문학이라고 할까? 왜 인문학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상 철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사상 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엄청 거대하고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의 구조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제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절대 사상 철학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상 철학의 가장 기본 하층 토대, 하층 토양이 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자, 그럼 인문학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문학이란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사람이 걸어온 발걸음을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희 정의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사람이 걸어온 발걸음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구조를 이루어 사상과 철학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문학이라는 구조는 어떠한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문학에도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유전이 됩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사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나름대로의 조직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세대간 걸쳐서 유전을 합니다. 유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집단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인문학도 구조상 DNA를 지니고 있고 유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인문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사 나중에 나의 인문학이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의 사상 체계로, 철학 체계로 구조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인문학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인문학의 기준점은 어떤 것일까요? 인문학의 기준점은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객관적이고 기본 상식에 맞는 기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인문학은 비정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변적입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람이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자기 인문학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다른 인문학의 황금빛 열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황금빛 열매를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이 나면 그냥 한 번씩 깨워 보십시오. 맛을 보고 맛이 없으면 뱉어버리면 됩니다. 벌레가 있으면 내버리고 다른 과일을 가져오세요. 가져와서 먹으세요. 맛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되는 과정이 계속 진보라는 과정을 밟고 나아가게 될 때 자기 자신의 문화적인 소양은 그 양과 질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량이 축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다른 또 이제 제가 또 무슨 인문학자는 아닙니다. 인문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왜 인문학은 미술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대 미술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미술을 우리가 현대 미술로 많은 정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동서양의 많은 작가들이 현대 미술이라고 해서 내놓은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 현대 미술의 토대가 된 기본 바탕이 된 체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문학입니다. 자,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를 쓰는 사람이 자기의 인문학적인 소양과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500편의 시를 적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시인한테는 약 500편에 해당하는 자기 인문학적인 소양과 지식과 교훈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약 600, 700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600점, 700점에 해당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제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아주 이름 있는 영화배우,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이 죽기 직전까지 50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50개에 해당하는 인문학적인 바탕이 이 사람한테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의 영화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한 2년에 걸쳐서 영화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럼 2년에 걸쳐서 영화를 촬영하고 난 이후에 자기 맡은 배역에서 탈출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한 편에 자기의 인문학적인 지식과 소양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6개월,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한 편의 합폭의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그만큼 자기의 인문학적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고 간접 경험을 통한 자기 것으로 만든 하나의 상태가 있다고 할 때 그 인문학적인 소양에 인문학적인 자기의 지식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시를 쓸 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시는 아닙니다만은 시의 씨앗이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떤 한 시인이 길을 갈 때 낙엽이 뒹구는 장면이라든지 보름달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봤을 때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잠재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낙엽과 보름달이라는 시를 쓸 때 그때 느꼈던 추억과 감성을 되불러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그게 시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미술을 하시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는 여러분,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그림의 씨앗이라는 이 존재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노점상에서 사과를 하나 사서 확 깨물어 그 사과를 빼어 먹습니다. 그 순간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미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그림의 씨앗을 마음속에 잠재시켜 놓으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문학적인 소양입니다. 인문학적인 지식입니다. 그 그림의 씨앗에 물을 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의 하폭에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인문학이 발전되고 진보되었을 때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그 구조가 더욱 굳건하고 강건해졌을 때 사상과 철학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그림이 작품 제목이 나는 누구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많은 인문학적 교양, 물질 문명, 현대 문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숙여서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많은 현대 문명, 4차 산업혁명, 물질혁명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자기 자신을 되묻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일까? 라고 자신을 이 그림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책을 보고 간접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제 인문학적인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그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확 열어봅니다. 그리고 하폭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건 여러분 미술을 하시는 분이나 미술을 하고자 하는 분 또는 미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절대 인문학을 무시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감상을 하거나 하나의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인문학적인 소양도 가져오세요. 그 황금빛 열매를 가지고 오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황금빛 열매를 가지고 계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한 입 깨물어서 먹어보시고 맛없으면 버리고 벌레 있으면 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만 섭취하시고 질과 양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